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장 끝나고 최근에 제가 군대 때 좀 턱을 좀 다쳤었는데 이 턱이 자꾸 뻑뻑하고 발음이 새는 것 같아서 이게 병원을 좀 다녀오느라고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자꾸 턱이 뻑뻑한 것 같고 그러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발음이 좀 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말이 생각처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한 번씩 습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턱이 이게 뻑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습관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가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국내 시장이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최근 미 증시도 빅테크 기업, 특히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특히 어제 AMD의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반등하는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에 뭐 애플도 구글 TPO를 쓴다, 그리고 토렌트의 짐 켈러의 발언 등등, 거기에 AI 회의론까지 최근 다방면에 엔비디아 쪽에 주가의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부분에서 AMD의 실적 발표 이후 AI 가속기 칩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오히려 엔비디아는 그러면 더 많이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변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낙폭이 컸던 자리에서 강하게 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장 마감 직후, 장 마감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시간에서 아마 지금 한 7, 8% 정도, 7%? 6, 7%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하락폭을 전부 다 되돌려 놓는 지금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나스닥 선물을 급등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 쇼크를 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까놓고 보면은 전부 다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AI 쪽에서 성장성이 둔화가 일부 있다. 예상치는 31% 매출의 증가인데 29%뿐이 증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7%까지 뺐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얼마나 투심이 좋지 않았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국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그 전날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밀린 이후에 이 하락폭을 잡아먹고 종가 고가로 좀 마감이 되면서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분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시가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갭을 많이 들게 된다면 오히려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시가에 이러한 섹터에서 갭이 많이 들게 되면은 개 중에서 시가를 이기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가 대비해서 좀 더 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종목군들이 좀 밀려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 미국 증시가 최근 낙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균적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균적 반등이 며칠 이어질지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바닥 딛고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강했던 방사는 전체적으로 세론의 느낌이 강하고요. 제약바이오가 이에 따른 무브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 조선주는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데 이 종목군들 잘 체크하면서 조선주 쪽은 하락시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최근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1인자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했죠. 이로 인해서 중동발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만 오늘 영향을 주고 뭐 글로벌 증시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띨지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폭등을 하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워낙 또 이쪽에 때가 많이 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테마가 움직였구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보면은 최근 시장 보면은 테마가 연속이 되는 쪽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해리스의 대마라든지 재건, 뭐 트럼프의 재건이라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점이 저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반도체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금지다. 오히려 어제 많이 떨어졌던 제약바이오 쪽들 바닥권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는지 이 정도를 체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 중에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또 중간중간 좀 빠지는 흐름도 보였었고요. 지수로 보면은 코스닥이 오전에는 이 저점을 붕괴할 것처럼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IT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일제히 추가 급등을 하고, 또 제약바이오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지수적으로 좀 올리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5%, 하이닉스가 3%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2%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일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죠. FOMC 발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시세가 더 연속이 되냐 아니냐가 또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6.4니까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야간 선물 기준에서 보면 은 38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내일 국내 선물에 대입을 해 본다면은 385포인트, 386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저항을 맞겠죠. 이 저항을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서 보면 삼성전자 선물의 이 저항 구간이 36,000원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갭을 2% 이상 들었을 경우 시장은 음봉 전환을 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전체적으로는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선물 매도 부분에 있어서 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물에 대량의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가 동시호가에 대규모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급등을 대비해서 들어왔다 치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해치성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 시황 좀 더 봐보면 최근에 신용잔고는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신용잔고가 1조 이상 지금 녹아있는 상태인데 내일도 아마 신용잔고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현재 시장을요 지수로만 놓고 보기가 좀 그런 것이, 지수가 빠지는 동안
이 지수를 끌고 내려왔던 섹터가 명확하게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섹터에서 최근에 시장을 끌고 내려왔고, 시장의 지수보다 강하고 추세가 좋은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명확한 상태죠. 이 판을 완벽하게 바꿔서 다시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제 노이즈가 좀 덜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일 시장은 일부 확인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시장 더 이어서 보면은 일단 7월 시장은 특히 코스닥 박스권이 이탈이 되고 하락의 폭과 시장의 시황의 변화가 말 그대로 매 순간순간 변화무쌍하고, 트럼프의 피격과 바이든의 대선 포기, 해리스 등판, 그리고 다시 부각되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잘 나가던 미증시가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되면서 느닷없이 찾아온 AI 회의론에 미증시도 국내 증시도 시장의 하락폭이 컸던 한 달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회복은 그냥 누워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280포인트를 넘어줄지 미지수라 지수로 시장을 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조선은 신고가를, 제약도 선도주들은 아주 강한 흐름에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온 정도이고, 반도체는 진짜 한두 종목 빼고 적게는 20% 많게는 반토막 이상 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급락을 해놔서 금일 엔비디아 급락 이후 시간의 반등에 그래도 기지개라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즉 단기적인 반등에 최근 급등한 쪽에서 일부 차익 후 옮겨 타는 흐름이 조금 있는데요. 그 연속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결국 엔비디아 주가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에서 조금 추가하면 최근에 강했던 YC, DI 정도까지만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일 뭐 짐켈러에서 리스크 V라고 예전에 한참 있었죠. 국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 이슈로 뭐 연속 상한가를 3일 가기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바닥 잡는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금일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까지는 이게 멀쩡하던 애들이 점심 먹고 오니까 일본 BOJ에서 금리를 이제 0.25%로 인상을 했죠. 즉 제로 금리를 이제 끝냈다, 엔캐리 청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일부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반도체로의 강한 머니무브가 쏠림이 좀 나오면서 한정된 자금의 국내 증시에서 이 최근 올랐던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반도체로 단기에 좀 옮겨가는 흐름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일부 밀리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워낙에 종목 수가 광범위하고 많다 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소수의 종목 안에서 스케줄이 있고 이슈가 확실한 종목군들 안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가 어제 마이너스 9%로 마감을 했었는데, 머크는 머크고 그냥 키트라다 매출은 잘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알테오젠을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계속 눌리더라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흐름 혹은 옆으로 횡보하려고는 힘이 강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하고 시가총액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주도 섹터라는 거를 알테오젠이 지금 시장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제약바이오 자체가 다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리가캠이 오늘 당일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밀렸는데요. 이쪽은 이 기관 쪽에서 보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어서 리가캠은 제 기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3조에서 2조 5천억 사이이기 때문에 3조 미만으로 내려와서 뭐 2조 7, 8천억대 되면 그냥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ABL도 1조 2천억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서 뭐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시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고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누가 되든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방사성 치료제 퓨처캠, 어, 액체 생검의 IMPDX, 그 다음에 이 로슈의 바이오다인 정도 조정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눌림 이용해서 매수로 대응해 볼 예정이다 라고 보여지고, 방산 쪽은 세론이 전부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오게 되면 선물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이 호시 쪽에도 갭조차 뜨지 못해가지고 위에 걸어놓긴 했었는데 체결을 못 시켜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쪽의 최대 약점은 수주 절벽인데요. 하반기에 일단 실적은 좋을 예정이고, 중요한 것은 9월 폴란드 2차 수주 물량이 나오냐 아니냐인데,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수혜는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8월 달에 조만간 정지에 들어가서 9월 달에 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방산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하고 현대로템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고스트 로보틱스 이미 인수가 끝났고, 또 뭐 하반기에 돼서야, 그러니까 연말 혹은 내년에나 돼서야 미국에 비공을 수출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현대로템이다. 그냥 현대로템 하나만 관심 있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선 섹터는 흐름이 여전히 강합니다. 조정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대장 중심에서 보면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5%, 10%대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계속 올라가지만 또 떨어질 때는 유통 비율이 적은 기업의 특성상 쭉쭉쭉 밀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고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많이 빠지는 날을 기회로 계속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당연히 STX 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도 함께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본행제 기업들의 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아마 시간에 이 파악한 쪽에서는 뭐 동성 와인텍이라든지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본행제도 배조선의 이 출고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행제 관련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볼 필요 있고, 탱커는 세진중공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세진중공업도 조정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선으로는 피팅 뭐 두 종목 정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섹터는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이젠 알테랑 8천억 거즘 차이가 나는데요.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등이 바뀌게 되면 패시브 수급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의 프리미엄이 또 넘어가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닥 지금 좋아 보이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동 이슈는 분명히 이제 뭔가 액션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저는 해운주 중심에서 좀 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 외 때 해운 관련해서 뭐 흥하해운이 좀 올라왔었는데, 시간외 때 매수해서 시간외 때 좀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말았던 거 딱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졌네요. 자, 좌우지간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은 갭을 들고 출발하겠죠. 갭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고 엔비디아 노출도가 강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시가가 높지 않으면은 한 차례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빠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같이 떨어져 내려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의 벽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비추인 것 같고, 그 여타 반도체 종목군들 많이 밀린 상태라 추가적으로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다 저항해서 신경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삼각 수렴을 하고 힘의 응축이 끝난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빠지게 되면 생명선은 당연히 21선 기준에서 안 깨야 될 것 같고,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반등하는 힘을 보여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빠지는 구간 동안 강하게 올라왔죠. 반대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강할 때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추세 자체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거래량은 실려났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 혹은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에 맞춰서 아마 제약바이오 흐름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오늘 바이넥스도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ST팜도 많이 빠졌는데요. ST팜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12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이때는 실적 이슈고 최근에는 12 물량 소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와야 될 12 물량은 시장의 거의 대부분 출회가 된 것 같다.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에서는 스윙의 자리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파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2조 5천원 구간대 라든지 뭐 이 정도면 2조 5천억대 언저리 되겠죠. 그런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도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시가총액 1조 2천억 기준으로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13조니까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빠지게 되면 1조 2천억 언저리가 되리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 가격적 메리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IMBDX 이 액체 생건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단일 계좌 집중 이슈로 자꾸 주의가 걸리는데, 이런 구간이 깨지면서 내려오는지 흐름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은 좋은 것 같고 회사가.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이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로슈의 기술 수출을 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내년 초에 로슈에서 신규 장비를 론칭하게 됐을 때부터 로열티의 유입이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최대 이 영업이익을 월 1,500억으로 바라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얘도 이 박스권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퓨처캠 방사석 의약품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일시적으로 확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만원대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끄집어 올리는데요. 혹여나 빠지게 되면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당분간은 이쪽에서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노이즈가 적고 또 9월에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올려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은 사상 최고가를 넘겨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만 이쁘게 받는다면 아주 괜찮은 자리가 될 겁니다. 월봉 기준에서 완벽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대충 45,000원 이하권 내려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 기준에서 종목을 봐볼 계획이고요. 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계속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사실 현대중공업을 일부 숏배팅을 해서 장중에 다 청산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21선과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거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이 그냥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간다면은 사실 매수하기는 어려울 거고,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난다면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STX 중공업이라든지 전부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탱커라는 회사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엔진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주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종목 위주에서 대형주에서는 HD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정도의,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는 STX 중공업, 하나엔진, 그 다음에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카본 정도 해서 많이 밀린다면은 이쪽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 구간에서 일부 들어가서 물량 조금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시간 내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는데 나스닥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쪽은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은 높고, 오늘 오전에 동남아텍 그 세계 최초 타액 당 측정기를 그 2025년도에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죠. 시가가 강한 상태에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봤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하락이 나왔으면은 주가가 바로 급락을 나와야 되는데 급락은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급락이 나옵니다. 딱 그 관점에서 종목은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장 막판에 보다가 다른 거는 매매 안 했고, STX 그린로직스 조금 보고 종가에 올라갈 때 좀 팔고, 그 다음에 흥하해운은 시간 외에 좀 잡아가지고 2600원 살짝 밑에서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2600원 살짝 밑에서 전량 매도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반도체 일단 시가 갭 상승,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오늘 많이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 정도에서 봐볼 것 같고요. 특별하게 지금 테마가, 시장 테마가 연속성을 좀 띄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테마 쪽은 좀 자제해서 시장을 볼 것 같고, 내일은 8월의 첫 거래 일입니다. 그래서 8월의 첫 거래 일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는지 이것도 증시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서 여러분들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발음이 세서 좀 불편한 것 같네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